안녕하세요, 백부스입니다. 자, 오늘은요, 집값 급등 열차, 그래서 GTX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최근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죠. GTX가 이제 정차한다,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주택가격 수억 원씩 이 호가가 오르기 때문에, 사실 지금 GTX C노선, 그리고 GTX D노선, 자, 이 두 노선에 대해서 지금 뭔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6월달 이후에 이 주택가격 변동에 큰 폭의 변화를 줄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주택 거래량이 1월달 박살이 났다. 그래서 집값이 이제 하락할 것이다. 침체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잡겠다라는 의지가 조금 굉장히 강했잖아요. 그래서 신년사에서도 그 올해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시장에서 예상하는 훨씬 뛰어넘는 특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궁금했고, 자, 어느 정도 규모가 될까 굉장히 궁금했었어요. 근데 딱 뚜껑이 그러니까 열리고 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이거 뭐지?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뭔가 하겠다라고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뭐 저하고 계속 제 방송을 보시면서 소통하신 분들은 아실 거지만 지금 굉장히 삐그덕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관련된 지금 주택 거래량, 자,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거와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보도록 하겠고요. 뉴스 하나를 보게 되면 패닉바잉 꺾였다. 그래서 1월 주택거래 급감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뉴스도 여러분들께서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나오는 대로만 이해하시면 좀 곤란할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면서 뉴스를 보셔야 되는데, 1월 주택 거래량이 급감을 했다. 그래서 전국 마이너스 35.4%, 예, 그리고 서울은 마이너스 24.2%, 그리고 수도권은 마이너스 25.4%. 그래서 전달 대비 1월 주택 거래량이 상당수 줄어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줄어든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12월, 그러니까 12월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인 요인하고 특히 이제 설날이 끼게 되면 사실 의사결정하는 걸 좀 뒤로 미루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올 1월 달 같은 경우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신년사에서 집값을 잡겠다. 그래서 특단의 대책 나온다. 기다려봐라. 집값 안정화된다. 자,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또 시장에서 이참에 대책 나오는 거는 조금 기다려 봐야 돼. 지켜보고 내가 주택을 취득하든 말든 해야겠다라고 이제 관망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패닉바잉 꺾였다라고는 하지만 어제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거래량 급감성에 서울 아파트 2030 매수 비중은 역대 최고치다. 그래서 30대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고 20대 같은 경우도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데요. 지난달에 30대 이하 매입 비중 44.7%로 사상 최고치 경신. 그래서 지금 패닉바잉 현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영끌하고 있고요. 지금 주식 같은 경우나 또는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비투 계속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패닉바잉이 끝났다?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택을 매수하고 있고, 자, 오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주택을 매수하겠죠. 뭐 30대와 20대는 조금 달라요. 20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부모에 의해서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들이 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부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받고, 또 능력되는 사람들은 또 능력대로 자금을 빌리고, 또 이제 본인이 그동안 모아둔 돈,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집을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20대와 30대는 좀 다르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하여튼 20대, 30대가 지금, 새해 들어서 거래량 급감한 가운데, 일단 급감은 했어요. 근데 30대 이하의 매수 비중은 역대 최고치였다. 자, 그래서 이제 경신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이 뉴스에서 이제 패닉바잉 꺾였다. 이거는 조금 잘못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뭐 반은 맞아요. 왜? 주택 거래량이 지금 하락한 건 맞거든요. 작년에도 집값 상승하는 데 있어서 20대, 30대, 특히 30대가 주택을 굉장히 많이 취득을 했기 때문에 좀 이 30대의 움직임을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1월 달에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이거 굉장히 좀 지켜봐야 되는 내용이고요. 지금 뉴스를 또 하나 보게 되면 집값 잡는다.
대통령 공원에 놀랐나? 놀라가지고 지금 아파트 거래량이 한 달 새에 35%나 급감했다. 뭐 대통령 말 한마디에 이렇게 급감했다. 요거 그대로 우리가 사실대로 받아들여야 될까?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또 다른 뉴스를 보게 되면 1월 전국 주택 거래량 10만 건 아래로 뚝 떨어진 거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만에 처음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연도별 매년 2006년도부터 매년 1월 주택 매매 거래량을 살펴보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빨간색 있죠? 여기 2021년 1월달 거래량이에요. 자, 그런데 2006년부터 지금 21년도까지 지금 거래량이 1월달에 뚝 떨어졌다.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급감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시장에서 이 좀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2006년부터 21년도까지 지금 살펴보니까 2020년도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어요. 1월 달에.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지금 거래량이 많은 게 2021년 1월 달이거든요. 지금 역대급이라고 보셔도 돼요. 두 번째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거래량으로 본다 그러면. 자, 이게 과연 지금 거래량이 위축되고 염려할 만한 이 내용의 이 거래량으로 지금 좀 안 좋거나 지금 상황이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라는 그 내용의 그 신문 기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거래량이 그 어느 때보다도 물론 2020년보다는 좀 줄었지만 지금 역대급이다. 언제부터? 2006년 이후에 지금 두 번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집값 잡는다. 대통령 공원에 이제 놀랐나? 그래서 아파트 거래량 한 달 새 35% 급감했다. 이 뉴스에서도요, 아래를 보게 되면 똑같은 자료 또 하나 나와 있어요. 지금 아래로 내려오면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 1월 주택 매매 거래량. 그래서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굉장히 거래량이 적지 않게 거래된 2021년 자 1월 달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 91,000건 이거 2006년 이후 지금 두 번째 거래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거래량. 자, 그런데 이제 이 봄철, 이사철 돌아오고요. 지금 또 이제 전월세 시장, 또 이제 이동수요에 의해서 아직 뭐 단기적인 플랜, 뭐 그렇게 뚜렷한 게 나온 게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또 올해 전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더군다나 지금 나라에서 하겠다라는 그 사업 진행 일정, 지금 약간 삐그덕거리는 부분이 굉장히 크잖아요, 또. 지금 집값은 계속 뛰고 있는데, 자, 변창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사대책 실효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청사진을 고수하고 있는데, 지금 정부가 말하면 될 것도 안 돼. 자, 그래서 국민 불신이 이제 최고조에 이르렀다. 그래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사대책과 관련해서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은 기존 개발 방식보다 훨씬 빠르다. 자, 그리고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이익도 크다고 설파했다. 자, 그런데 이 순환 정비 방식은 그게 빨리 될 수가 있는 사업 방식이 아니에요.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이미 이사대책 실효성에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함으로 이제 해석되긴 하지만 시장에선 여전히 자, 물음표다. 의구심이 굉장히 많다. 의심이 그러니까 의심을 하고 있다. 자, 이런 분위기가 지금, 널리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서도 심하는 6억 아파트, 그러니까 6억 미만 아파트가 사라지고 있다. 그래서 서민, 내 집 마련 갈수록 험난하다. 그래서 집값이 그만큼 올라왔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주택 가격이 올라온 이유는 뭐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이 굉장히 크게, 관여가 됐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자, GTX C 노선과 지금 GTX D 노선 지금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2021년 올 6월달 이후에 또 다른 파장이 일어날 것 같은 이 GTX 이 노선인데요. 우선 GTX 신호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그래서 GTX C 안산 연장 적극 반영해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김남국 의원하고 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만나가지고요. 이렇게 지금 사진을 찍었어요. 근데 요 내용을 보니까 안산시 지역 현안 건의, 그래서 첫 번째 GTX C 자 노선
초지역 정차, 그래서 초지역에 정차하는 건의안을 이 김남국 의원이 지금 이 국토교통부에 이제 건의를 했고, 그리고 시와 방조제 유지관리 도로, 자, 임시 사용 승인, 그리고 대부 황금로 왕복 4차선 확장. 그래서 안산 단원구 국회의원 김남국 해서 이렇게 지금 글자가 새겨져 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산 단원을 의원은 2월 19일 국회에서 변창훈 국토교통부 장관과 윤하섭 안산시장을 만나, 그러니까 3명에서 만난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 안산시장, 그리고 안산 단원을 자 의원이 만나서 안산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그래서 김 의원은 이날 간담회에서 윤하섭 안산시장과 함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안산 연장, 자, 요게 이제 다른 건 보진 않을게요. 그래서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GTX-C 안산 연장 관련해서 오는 6월 민간 사업자가 선정되면 안산선 연장 여부가 가셔야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맞춰 김 의원도 국토부와 안산시 담당 실무자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남국 의원이 GTX-C 안산 연장을 건의하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민간 사업자가 제안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화답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김 의원은 간담회에서 신안산선과 인천발 KTX 직결 사업 등 자, 본격 착공하고, 하여튼 요 3명에서 만나가지고 GTX-C 노선과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초지역 지금 얘기가 나왔죠. 이 초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앞으로 펜타 역세권으로 이제 그러니까 되는 그 역사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 신안산선, 그리고 수인선, 서해선, 4호선, 자, 그리고 인천발 KTX, 그리고 지금 요 안산시장하고 지금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서 지금 건의를 했는데, 일단 초지역에다가 GTX-C 노선, 지금 좀 이쪽으로 유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아까 이제 그 화답한 내용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들께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도 주택 가격이 지금 최근에 이제 들어서 상승을 많이 했는데, 지금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산 좀 지켜봐야 되는 좀 주택 불안 요소가 상당히 크죠. GTX 노선과 관련해서. 그래서 좀 움직임이 클 수 있는 지역으로 이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지금 이게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항상 염두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GTX가 깔리면 집값 수억 원 뛴다. 실제로 지금 집값 많이 뛰었죠. 그래서 지자체 이 서부권 노선 쟁탈전 해가지고요. 지금 인천시는 Y자 노선을 이제 수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김포 포함 일직선으로 이 GTX 지금 알려진 이 D 노선, 자, 노선을 지금 일직선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점과 이 종점을 두고 굉장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 운정에서 동탄까지 A 노선, 그리고 이제 B 노선은 송도에서 저 마석까지 이제 이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 C 노선은 저 덕정에서 삼성 찍고 수원으로 이제 내려오죠. 자, 그런데 이제 GTX D 노선, 그러니까 이 예상안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인천시하고 경기도하고 지금 좀 달라요. 그 상황이. 그래서 하나는 이제 인천부터 살펴보게 되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노선이 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그리고 이제 이 김포 통진에서 또 하나가 또 이제 부천 종합운동장으로 내려와서, 자, 여기서 이제 구로 사당,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에 잠실, 고덕, 하남으로 이제 시작과 이제 종점으로 이 지금 그러니까 예상안을 잡고 있는 인천시 그 제안이고요. 또 하나는 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쪽에 그 김포가 있어요. 그래서 김포 한강신도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요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서, 자, 그리고 이제 그 삼성동, 잠실 이제 거쳐서 이제 하남으로 이어지는 노선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뭐 확정된 노선도 아니고, 그리고 뭐 역사가 어디에 생길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6월 달에 자, 만약에 이제 GTX D 노선 뭔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지역 역사가 나온다 그러면 그 지역 일대가
좀 출렁이면서 급등할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획 단가이기 때문에 ABC 노선하고 또 달라요. 그래서 상당 기간 오래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좀 가격이 너무 부풀어 올라온다 그러면 좀 여러분들께서 굳이 미련을 갖고, 자, 여러분들께서 부담을 갖고 잡을 필요는 없다. 내 집 마련은 꼭 그 지역에다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과 이제 수도권 서부 지역을 잇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 노선이 이제 오늘 6월 안에 공개가 된다. 그래서 공개한다고 했죠. GTX 이 파급력이 큰 만큼 경기도나 이제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간에 이제 신경전도 굉장히 치열한 자 모양새고요. GTX D 노선은 2019년 10월 국토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새로운 노선 검토 필요성을 언급하며 급부상했다. 자, 그래서 이제 김시곤 대한교통학회장은 뭔가 권위가 있으신 분이죠. 자, 교통 분야에 대해서는 자, 이분이 서울 서남권 교통 핵심은 테헤란로와 이제 접근성인데 수도권 서부에서 테헤란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현재 없다. 자, 그래서 부천 종합운동장부터 삼성과 테헤란로로 이어지는 노선은 반드시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 문제가 되는 건 기점과 종점이다. 그러니까 시작점, 종점. GTX-D가 부천부터 테헤란로, 잠실 등 강남 핵심지를 통과할 건 비교적 명확하지만 기점과 종점을 두고는 지자체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로 지자체들이 뛰어들면서 지자체 간 GTX-D 쟁탈전 양상으로 흐르는 중이다. 경기도가 제안한 경기도 제안이에요. GTX-D 노선은 김포, 검단, 계양, 부천, 서울 남부, 강동, 하남을 잇는 동서 라인, 그래서 일직선 라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경기도 안으로 간다 그러면 요 해당 지역들 또 난리 나겠죠. 자, 경기도는 이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고, 사업비는 약 5조 8,097억 원으로 추정을 했다. 자, 이제 그 경기도에 또 맞서서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작년 5월에 용역에 착수해서 10월 인천국제공항과 김포시에서 출발한 후 부천 종합운동장을 거쳐, 자, 부천 종합운동장은 GTX B 노선이 들어가는 그 역사죠. 자, 그런데 이제 인천 안에 들어가면 부천 종합운동장에서 이제 이 만나게 되는 그 Y 노선을 이제 선정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자, 서울 5호선이 이제 동쪽이 강동역 이후 마천행과 하남풍 산행으로 이제 갈리는 것처럼 그 부천 종합운동장의 서쪽으로는 그 기점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인천공항행, 그리고 이제 김포행을 만들겠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천시 역시 Y자 노선을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 줄 것을 건의한 상태다. 그래서 각 지자체는 이제 연구 영역을 맡았던 김 회장은 과거 지하철 노선이 극히 부족한 때라면 Y자 노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자, 그래서 이제 인천공항행 지선은 송도로 가는 GTX-B 노선과 수요가 겹칠 우려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삼성역과 이제 잠실역의 동쪽 노선을 두고 이제 강동구 같은 경우는 세 개의 노선을 이제 검토 중인데, 각각 고동역과 길동 생태공원역, 그리고 천호역을 거쳐 이제 동쪽으로 가는 안인데, 이 강동구는 지난해 이제 GTX D 노선 유치를 위해서 주민 10만 명이 그 서명부를 이제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요. 그래서 강동구청 관계자는 세 개 노선을 두고 주민들이 간 첨예하게 대립했다. 자,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하나 들어간다고 하면 이 집값 자체의 순위가 또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집값도 굉장히 많이 뛸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열망을 하는 거죠. 실제로 작년에 GTX-A 창릉역 신설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창릉역이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과,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자 고양, 자 원흥동 일대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2억 원이 호가가 뛰었어요. 일주일새 2억 원이 뛰었다. 그리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국토부에 GTX ABC 사업과 관련해서 정거장을 추가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고요. 그래서 A 노선에서는 시청역, 서울시청역, 그 다음에 이제 B 노선에서는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그리고 C
노선에서는 왕십리역을 각각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다만 정거장을 추가하면 비용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사업성 확보하는 데는 좀 더 어려울 거고요. 그리고 GTX라는 게 좀 빨리 달리기 위한 목적도 있잖아요. 자, 거기 이제 좀 내용이 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앞서 서울시는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다가 이제 그 GTX A 노선 광화문역을 신설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일단은 그 비용적인 문제로 결국 받아들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렇게 지금 서울시에서 제안을 한 상태고, 그리고 GTX D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에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인천시 안과 이제 경기도 안을 두고 이제 국토부에서 고심을 많이 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그 고심을 해서 발표하는 지역, 또 지금 이 하반기 주택 가격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수 있는 그 판도라의 상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히 예측이 되고요. 그리고 안산시 같은 경우에도 GTX 신호선 지금 그 초지역으로 만약에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 안산 같은 경우에는 강남권, 그리고 이제 여의도, 그 다음에 이제 3도심이죠. 자, 그리고 그런 지역으로 빨리 갈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서해선도 올 말에 또 개통이 돼요. 그래서 이 광역 철도망 하나만 놓고 본다 그러면, 이 안산도 굉장히 잘, 지금 이 철도망이 구축이 된다. 그래서 그 서울 주요지구로 이동하는 게 굉장히 용이해지기 때문에, 또 이 주택 가격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지역이 바로 안산이다. 자, 그래서 오늘 GTX A, B, C, D 노선 지금 집값 급등 열차로 이제 앞으로 이제 불려질 것 같은데, 하여튼 6월 이후에 이 GTX로 인해서 집값에 큰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들 또 여러분들께서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미리 선행해서 미리 예측해서 또 여러분들이 함부로 또 움직이다 보면은 또 낭패 아닌 또 낭패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께서 모든 행동을 하실 때는 좀 심사숙고하실 필요 있고요. 지금 가격 웬만한 지역도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지금 뉴스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또 다른 지금 그 시장이 전개가 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내가 주택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현상을 좀 이해하고 싶다, 그러면 부동산을 돌아다니는 것만큼, 진짜 제대로 된 정보를 취득할 수는 없다. 하여튼, 선거철이 이제 다가오게 되면, 요런 좀 활동들이 발표되는 내용들이 좀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궐선거 있고 또 내년에도 큰 선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굵직굵직한 개발 내용들이 발표가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